저 어머니 때문에 10년 넘게 일한 직장도 그만뒀고 도연 씨랑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더 이상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고요. 시댁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 사는 65세 박정희라고 해요. 맞벌이로 바쁜 아들네 외 때문에 손자 민준이는 제가 데리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로 며느리와 전 몇 년간 얼굴도 못 보고 살았답니다. 물론 손자도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잘못한 건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3년 전 화창한 여름 오후였다. 민준아, 목욕하자. 7살 손자 민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욕실로 달려갔다. 나는 따뜻한 물을 받으며 혼자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늦둥이 아들 도연이가 맞벌이를 하느라 바쁘다 보니 자연스레 내가 민준이를 돌보게 되었다. 할머니, 등 좀 밀어주세요. 작은 등을 수건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던 나는 순간 손을 멈췄다. 이게 뭐지? 민준이의 등과 옆구리 곳곳에 작은 붉은 자국들이 흩어져 있었다. 손톱으로 긁힌 것 같기도 하고 뭔가에 찔린 것 같기도 한 이상한 흔적들이었다. 민준아, 이거 아프니? 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자국을 가리켰다. 아니요, 그냥 간지러워요. 할머니가 만지니까 더 간지러워요. 민준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킥킥거렸다. 하지만 내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자국이 왜 생겼을까? 아이들끼리 싸웠나? 아니면 혹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내 소중한 손자에게 누군가 해를 끼쳤다면? 목욕을 마친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민준이가 잠든 후 나는 아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도연아? 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세요? 예, 너 민준이 몸 좀 봤니? 등이랑 옆구리에 이상한 자국이 있더라. 자국이요? 무슨 자국인데요? 빨갛게 긁힌 자국 같은 게 여러 개 있어.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도연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애들 피부는 원래 예민해요. 놀다가 긁힐 수도 있고 알레르기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내일 한번 보고 이상하면 병원 데려갈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붉은 자국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야, 할머니의 직감이 틀릴 리 없어.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새벽까지 뒤척이며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내일 당장 유치원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아침 일찍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다. 마음이 급했지만 아이들이 수업하는 시간을 피해야 했다. 시계를 자꾸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점심시간 12시가 되자마자 나는 유치원 현관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젊은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다. 어머 민준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원장님 계세요? 우리 민준이 일로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원장실로 안내했다. 원장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이 할머니시죠?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이게 무슨 자국입니까? 나는 어젯밤 찍어둔 민준이 등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손자 몸에 이렇게 흔적이 남는 게 정상이에요. 원장의 눈이 커졌다. 어머,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어제 목욕시키다가 발견했어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뭘 한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증거를 대세요. 나는 주먹을 탁자에 내려쳤다. 내 손자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원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런 자국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긁혔을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놀다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CCTV를 보여주세요.
우리 민준이가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CCTV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그때 복도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젊은 선생님이 민준이를 달래고 있었지만 아이는 계속 울먹였다. 봐요, 애가 얼마나 무서워해요. 내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원장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아이들과 트러블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보고요. 하지만 내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 저녁 6시 회사에서 돌아온 며느리 서영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었다.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다. 민준이는 이미 저녁을 먹고 방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큰 소리 내셨다고. 서영의 목소리는 작지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뜨끔했지만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저 정말 곤란했어요. 회사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연락이 와서. 서영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애 몸에 저렇게 자국이 나 있는데 엄마라면 가만히 있었겠니? 저도 엄마예요. 서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아이 걱정한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민준이만 더 힘들어져요. 그럼 네가 애를 제대로 챙겼어야지. 맨날 직장 일만 바빠서.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제가 왜 일하는지 모르세요. 우리 집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나는 자존심 때문에 더 차갑게 말했다. 그럼 네가 애를 직접 봐. 유치원에 맡기지 말고 집에서 키우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그만둬도 괜찮다고요? 그렇게 바쁘면서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챙기겠니? 서영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는 저를 엄마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만 하시고. 내가 언제? 도연 씨도 있잖아요. 왜 저만 탓하세요? 그 순간 방 안에서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 왜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다.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그날 밤 도연이 돌아와서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만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서영이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민준이를 직접 키우겠어요. 나는 이상하게도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 후로 서영은 시댁 출입을 끊었다. 명절에도 민준이 생일에도 오지 않았다. 서영이가 시댁 출입을 끊은 지 벌써 8개월이 흘렀다.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 도연이가 데려와 하룻밤 재우고 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쯤 큰아들 태수가 아내 미경과 함께 찾아왔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좀 앉으세요. 태수의 표정이 심각했다. 나는 차를 준비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태수가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나를 부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와서. 어머니 동생네 일 때문에 왔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 소리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태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동생네도 많이 힘들었어요. 며느리도 많이 억울하고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자 걱정한 게 잘못이야. 맞아요. 손자 걱정하신 건 당연해요. 미경이 나서서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어요. 며느리 입장에선 공격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공격.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서영이를 믿지 않으셨잖아요. 유치원에 가서 큰 소리 내시고 서영이한테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하시고 난 그냥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서영이도 엄마예요. 자기 아이 사랑하는 마음은 어머니와 똑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미경이 따뜻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다. 어머니 서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연락받고 집에서도 비난받고. 그런데 남편은 중간에서 말도 못하고. 도연이가 뭘? 도연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던 거죠. 태수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민준이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사이 안 좋다는 걸 애가 모를까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민준이를 지키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세요. 그래야 이 일이 해결돼요. 미경의 말이 마음 깊이 박혔다. 나는 그제야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가족을 갈라놓았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태수와의 대화 후 2달이 더 흘렀다. 추석이 다가오자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서영이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추석 전날 태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내일 동생네 데려올게요. 서영이도 같이요. 정말? 나는 가슴이 뛰었다. 서영이가 오겠다고 했어? 많이 설득했어요. 어머니도 마음에 준비하세요. 그날 밤 나는 서영이가 좋아하던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예전에 맛있다고 칭찬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만들었다. 추석 당일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다. 태수와 미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마지막에 서영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예의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서영의 얼굴은 많이 여유어 있었다. 뺨이 파리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달려왔다. 우리 민준이. 나는 손자를 꼭 안았다. 몇 달 사이 훌쩍 자란 것 같았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네. 엄마가 할머니랑 화해하면 자주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모든 어른들이 숙연해졌다. 아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저녁상을 차리며 나는 서영이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젓가락을 들었다. 서영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 너 마음 몰라주고 괜히 원망만 했구나. 서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다. 너도 민준이 엄마인데 내가 너를 믿지 못했네. 정말 미안하다. 서영이 잠시 눈을 피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많이 서운했어요. 서영아 이리 와. 나는 며느리를 향해 2 팔을 벌렸다. 서영이 어린아이처럼 내 품에 안겨 울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앞으로는 서로 믿자. 우리 모두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니. 민준이가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제야 알았다. 가족은 오해와 상처 속에서도 결국 사랑으로 다시 이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가족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이 있을 텐데요.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은 멀어져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